그다음에 나신 탈레브, 이 사람들, 트럼프, 머스크, 이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그게 품위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품위? 그 품위를 뭐지? 라고는 질문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대표님한테 들었거든요. 이 네. 얘기를 안 들었지 않았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저를 발견을 했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 질문은. 그럼 이 품위가 이 사람들이 왜 이거를 품위를 지켰고 생명처럼 지켰다라고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품위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지금 우선 저는 이 품위가 뭐지가 지금 저는 답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케이. 품위가 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PD님이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게 돼요. 지금 네, 나이가 뭐 100살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PD님이 100살인데 죽게 되는데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하나는 똥오줌을 받아내야 돼요, 지금. 몸, 그러면 네, PD님이 입고 있는 뭐 속옷부터 시작해서 뭐 똥 색깔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주변에 자녀라든가 그런 거를 계속 그걸 노출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간병하는 사람이 내 배우자거나 아니면 어쨌든 뭐 간병인이 있거나 뭐 어쨌든 타인한테 노출하거나 내 가족한테 그걸 노출시켜야 돼. 근데 맞아요. 피디님이 혹시 지금 남편이랑 같이 살고 아이랑 같이 사는데 피디님의 똥과 피디님의 그런 어떤 감추고 싶은 부위를 싹 다 노출하면서 지금 혹시 그러고 있어요? 아니요, 안 하죠. 안 하죠. 네, 근데 이제 죽어간다라고 하는 이유로 피디님이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지금 똥오줌을 그런 식으로 받아내면서 하루하루 1시간 1분 1초를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좀 있으면 한 번 더 다시 내가 오줌 색깔부터 시작, 똥 색깔부터 또 나오는 걸 또 표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냄새에서 그 상대방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괜찮다고 하는데 그 사람도 멘탈이 가면서 표정이 바뀌는 거를 내가 다 감당해야 되고, 그 사람이 에, 나한테 대하는 그 심리가 조금씩 감정선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에, 것들 내가 에, 느끼는 거예요. 음, 그런 죽어감이 있고, 똑같은 어, 100살인데 오늘까지 딱 살다가 꿈 있게 어제까지도 막 완전 막 강의를 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막 비행기 타고 막 미국 가서 막 강의도 하고 막 뭐야 어쨌든 그런 어떤 멋진 일을 막 지금 하는데 갑자기 뭐 차 사고나 아니면은 그냥 잤는데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두 가지 삶 중에서 비리님 굳이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걸 선택하고 싶어요? 뒤에 후자요. 그렇죠? 네, 굳이 강의하고 막 멋진 삶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100살인데도 나가서 산책하고 딱 자기가 들어와서 자기가 밥을 하는 걸 자기가 먹고 딱딱 그렇게 하고 되게 깨끗해요, 늘. 그리고 네. 항상 내가 추한 모습을 보이는 거를 100살까지도 안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어느 날 뚝 죽는 거라 되게 그 더러운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앞으로 1년, 2년을 계속 그래왔다면서 이제 죽어가는 거랑 둘 중에 굳이 선택 1, 2년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 20년, 30년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그거는 죽, 살아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에? 죽고 싶은 것 같아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만약에 뭔가 이런 큰 문제가 생기면 자기는 아예 죽어버리겠대요. 무슨 말이냐면 막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 손을 빌려야 될 정도로 육체적으로 막 움직이지 못하고 막 힘들거나 그러면 네, 네. 예, 그 말을 어, 왜 했겠어요? 예.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인간의 본성 안에는 품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어요. 이해돼요? 맞네요. 네, 그럼 이제 좀 클리어해졌죠? 왜 품위가 네, 중요한지. 음, 음, 근데 그 네, 품위는 단순히 우리가 똥오줌 받아내는 그 제가 극단적으로 지금 육체적으로 설명해서 그렇지 네, 심리적인 품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밥 먹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친구하고 밥 먹었는데 그날 밥을 비싼 것도 먹고 내가 마음대로 결제해도 내가 전혀 거기에 대한 죄책감과 어떤 그런 미안함과 이런 어떤 가족에 대한 뭐 배신감 이런 게 없을 정도로 오히려
결제하면 가족들이 잘 결제했어. 너 그렇게 써야지. 이렇게 서포트를 하길 바래. 아니면 돈 없는데 허세를 부리면서 이 결제하면 내 아이한테 이걸 사줄 수 이게 뭐예요?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품위가 없다는 뜻이에요. 음,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경제도 네, 하나의 품위에 대한 일부인데 네, 네. 국제적으로 죽어갈 때도 품위를 가지고 있는 이게 인간의 본능 속성이라는 거예요.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품위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품위를 우리가 지키고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 인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강아지들처럼 우리 집 강아지는 지금은 없지만 우리 집 강아지는 그 뒤에 있는 똥꼬가 다 보여고 걔는 아예 품위가 없어요. 그래서 개새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네. 사람도 아니라면 어때요? 사람도 개보다 못한다고 하잖아요. 품위가 음, 없어요. 음, 개들은. 그리고 네, 네. 개들 보면은 자꾸 뒤에 똥꼬 가서 아니면 전봇대 같은 데 가서 자꾸 냄새 맡고 누구 개들끼리 똥꼬 그리고 아예 갖다 붙여버릴 막 우리가 음, 막 몰래 불 끄고 하는 그런 어떤 걔는 대낮에도 어떤 사람 어떤 그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들끼리 보면 품위를 안 지키고 거기에서 막 뭐 강간이죠 그거는 거의 강아지들끼리는 우리가 강간한다고 표현 안 하잖아요. 네. 아, 근데 인간이 그거를 지키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나도 이 표현하고 웃기는데 품위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거예요. 네. 어때요? 이제 클리어해졌어요? 네. 이 중요한 거를 제가 잊고 있었구나. 지금 좀, 네,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아, 영업사원들이 네. 제발 열심히만 하고 개처럼만 일하고 진짜 뭔가 이것만 버티면 되고 실력이 없고 전략이 없으면 품위를 희생하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주먹구구시로 일하는 게 그게 대한 정체성이 계속 기록되기 때문에 나중에 갈수록 나를 파괴해요. 그래서 돈 음, 주고 제대로 배워야 돼요. 영업도 네네. 돈 주고 제대로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 품위가 사라지면서 배우다 보면 그거를 합리화해요. 나는 품위를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를 합리화하고 어떤 사람은 품위를 안 지키면서 썩은 돈을 받아가면서 계속 그걸 했기 때문에 나중에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연예인들 왜 자살해요? 품위를 언젠가 그 은큼하게 안 지켰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명예를 남들이 대중이 좋아하는 그 명예를 지키다가 박살나는 거예요. 예. 인정할 거 인정하고 막 이렇게 딱딱 이런 연예인 되면 거기까지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어때요? 적어도 자기의 어떤 본성과 가지고 이미 하나님 다 주신 그 품위는 어때요? 내가 지킬 수는 있겠죠. 꼭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유명해져. 어떤 사람 그거를 끝까지 고집하다가 어때요? 그죠? 잃는 게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 되게 그러니까 이런 게 의사결정 체계에서 내가 알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인식을 못하면 들어오는 게 블랙스완 엄청 큰 재앙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러면 대표님이 이 품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과 우리는 또 연결이 되잖아요. 네, 대표님. 이 지금 대표님이 다 말씀을 세네카, 나심플레브, 트럼프 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게 이 품위가 우리가 사람들 영업사원들 보면 특히 분양하는 사람들 보면 막 명품 그런 품위 막 차 엄청 비싸게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대표님 저희가 저는 사실 여기 들어온 이유가 품위를 배우려고 들어온 건 아니지만 품위를 배우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제가. 그리고 이제는 그 그게 왜 사람들이 품이에요? 명품, 뭐 좋은 차 이게 왜 품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사람들은 그게 품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잖아요. 예, 있어 보이는 거. 예. 근데 저희가 여기는 진짜 이 안에 저만이 저를 진짜 그러니까 저는 진짜 돈을 배우고, 진짜 성공을 배우고, 진짜 품위를 사실 배우는 거잖아요. 이거를 표현해내는 거가 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이거를 배워야 돈이 따라오는 건지.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게 품위가 있어줘야 돈이 따라온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가 제가 말하면 이해됐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네, 정리가 되는데 이 품위 자체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구나. 근데 제가 대표님을 안 만났다면 이 품위가 잘못 알았을 것이다. 근데 이게 돈과 연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은
품위가 있어서 돈이 많은 건지 아니면 이 순서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돈이 많을 수 있었던 이유? 와, 이걸 또 제가 또 질문을 잘 못하고 저는 있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제일 가깝게 생각했을 때 남녀의 배우자 관계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건 우리가 인간으로서 섹스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죠? 네, 근데 섹스를 하는데 섹스에 대한 의미는 가까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섹스를 어떤 식으로 해도 거기에는 새로움이 없어요. 맞아요? 새로움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무슨 얘기냐면 똑같으니까. 새로운 섹스를 하려면 새로운 여자를 바꿔야 돼요. 음, 근데 기존 여자랑 만약 섹스를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는 그냥 반복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사람은 우리가 개가 아닌 이상 개면 어때요? 새로운 욕구를 또 채우기 위해서 다른 여자하고도 할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 인간은 인생에 제대로 된 배우자, 제대로 여자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섹스도 해보고 하겠지만 근데 한 여자랑 결혼하고 한 남자랑 결혼했을 때 뭘 의미해요, 그게? 섹스를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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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둘 다 뭘 원해요? 새로움을 원해요. 네. 근데 새로움을 어, 원해서 그래서 바람 피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어때요?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한국의 부부의 거의 세 명이면 한 쌍은 이혼을 해요. 관계가 안 네, 좋단 말이에요. 그럼 네, 나만은 나는 결혼할 때 그 관계 안 좋다고 생각하고 결혼했을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맞죠? 네,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본질을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질. 예, 품위에 대해서 음, 이건 거예요. 남녀 관계에 있어서 진짜 품이라고 하는 건 남녀 관계에서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돼. 아, 네, 그죠? 네. 근데 섹스를 많이 하고 반복적인 섹스를 한다고 해서 존중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다르죠. 예. 네. 그러면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할까? 그게 인정? 아니 존중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아, 기본적으로 아, 둘의 대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근데 품위가 없는 사람들은 정체성이 품위가 없기 때문에 대화 안에서 네. 그거를 중요한 걸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어, 그러면 생각해봐요. 부부 관계에서 대화가 질적이지 않고 존경을 할 수 있을 정도에 대한 대화를 끌어올릴 수 있는 뭔가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부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섹스로 만났거나 아니면 단순히 그냥 뭐 속궁합이 좋아가지고 애를 낳고 살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냐 이러고 이건 품위가 아니에요. 아, 네. 근데 대화의 부부에 대한 진짜 품위라고 하는 거 이 사람들이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자, 맞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내 고객도 그 사람도 남녀 관계가 있고 내 오피스텔 팔 때도 고객이 있어요, 없어요? 그 고객들은 이런 부부 관계를 안 할, 그 걔네들 섹스를 안 한대요? 본인만 해요? 아니잖아요. 하죠, 하죠. 네. 그럼 내 고객들이 다 각자 자기의 삶에서 품이 있는 그 본질을 원하는데 경험을 못 해본 애들을 다 서로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근데 네. 그거를 공허하게 채우기 위해서 뭐 다른 비싼 거를 거를 하죠.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에. 품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음, 걔네들도 음. 어쩔 수 없이 그거라도 채우지 않으면 품위가 안 나기 때문에 그거라도 채우는 거예요. 뭐 샤넬백도 들어야 아, 되고 외제차도 사야 되고 벤츠도 사야 되고 뭐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음, 겉으로 봤을 때 그럴싸하게 보여야 어때요? 부부관계도 네. 아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걸 착각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 섹스도 더 달콤해질 거예요. 품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 벤츠 모는 남자랑 여자랑 내가 지금 오늘 섹스하고 있어. 이 느낌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네. 난 오늘 섹스하는 장소가 그래도 뭐 오피스텔 뭐 몇십 층이 뭐 엄청 삐까뻔쩍하는 어느 서울 어느 되게 비싼 막 그런 어떤 좋은 집에서 나는 지금 하고 있어. 예를 들면 음, 이런 걸 품위라고 생각. 왜냐면 영화에 그런 걸 많이 홍보를 하니까. 네. 맞죠? 아, 네. 근데 어느 누구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품위를 홍보를 하지 않았어요.
질적인 대화, 부부의 존경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비전을 음, 하나 가지고 어떻게 그거에 대한 우리 인간이 진짜 원하는 그 품위에 대한 그 본질이 무엇이고 그 본질을 가장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대화의 질. 부부의 대화질을 잘 할 수 있다는 건 서로 있잖아요. 사려 깊어야 돼요. 그리고 그 경청에 대한 깊이를 그 체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되게 아프고 힘든데 경청을 못 해요. 어느 정도 체력도 있어야 되지만 어느 정도 그 깊이와 공감대가 있어야 이런 부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는 거예요. 찌링찌링 하는 거예요. 그게 에, 품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이런 어, 사람이 고객들을 만났을 때 걔네들을 어나더 레벨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 사람이 나의 오피스텔 계약, 보험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나더 레벨에 걔네들은 거기에 환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지내면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빠지는 거예요, 나한테. 네. 이해돼요? 그래서 네.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엉뚱함을 하고 있고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한없이 내 고객들을 어나더 레벨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했던 대로. 내가 내 네. 배우자랑 했던 대로. 내가 배우고 내가 다양성으로 내가 느끼고 체험하는 그대로 내 고객들을 너도 네 배우자부터 시작해 네 고객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식으로 이끌어 봐라고 하는 그 기회의 창을 열어주는 거. 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난 이게 좋더라. 너한테도 이게 음,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지금 기똥차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일반 사람들이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조차를 몰라요. 그래서 품위를 네. 어디서 지키려고 하냐? 샤넬백 겉으로 보여지는 거, 겉으로 남자는 이렇게 예쁘고 여자는 이렇게 모델처럼 예쁜 걸 자꾸 누구한테 내세우고 보여주고 싶어 하는. 우리 젊었을 때 네. 어렸을 때 그런다나요. 네. 관상용으로 있는데 사실은 얘는 썩어 빠졌어. 그냥 겉으로만 볼맛이 있고 섹스할 맛이 있지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일단 표정이 서로 안 좋은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음, 남들 앞에서는 어때요? 품위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왜? 겉으로 봤을 때 네. 몸도 좋고 서로 어떻게 저렇게 잘 어울린 커플이 근데 집에 가서 서로 있으면 서로 그냥 핸드폰나 보고 엉뚱한 짓 하고 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음, 남들을 봤을 때는 관상용으로 서로 맞는 거예요. 그런 커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그게 아, 홍보가 됐기 때문에 다 그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진짜 우리가 본질적인 품위는 품위를 실제로 가지면 가짜 품위를 지키지 말고 진짜 품위를 지키려고 했을 때 내가 그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다 따라와요. 내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명품을 부정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돈 많으면 명품 사도 돼. 왜 두 가지를 다 못하냐 이거예요. 한 가지가 없어가지고 그걸 채워 땜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난 두 가지를 난 다 원해. 네. 나도 외제차를 좋아해. 나도 돈을 네, 네. 좋아하고, 나도 멋진 막 양복도 그냥 10만 원짜리 아니라 막 몇백만 원짜리 입고 싶어 해, 나도. 근데 거기에서 공허함과 그걸 품위를 지켜줄 수 있냐? 겉으로 봤을 때 남들을 위해서는 지켜줄 수 있지만 속은 썩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람 맞아요. 피우고 싶고 엉뚱한 거를 자꾸 하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바람 피는 게 나한테 비용이 손해라는 거예요, 나는. 음, 왜? 나랑 내 와이프는 어느 정도 조합이 맞아, 협력자로서 조합이 맞아 있는데 내가 얘를 바람 폈다고 가정해 볼게요. 거기에는 수많은 그 여자의 또 다른 어떤 그 부작용을 내가 다 끌어가지고 그걸 해소해야 되는, 네. 이해를 시켜야 되고 인식시켜야 되는 그 경험을 어느 정도 몇 년씩 또 해줘야 돼. 네. 그 여자가 어느 만큼 대단해가지고 그걸 내가 다시 또 해줘야 되겠어요. 그 정도로 음, 대단한 여자가 있다면 음. 세상에 그런 여자 있다면 해줘야 되겠죠. 근데 없어. 없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적어도 한국에는 없을 거예요. 네. 맞아요. 없어요. 그러면 딱 아, 봤을 때 뭐가 손실이고 뭐가 이득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뭐가 진짜 본질적으로 했을 때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지혜롭게 해야죠. 지금처럼. 지혜롭게 본질을 찾고 둘 다 얻는 걸 우리는 추구하는데 둘 다도 아니야. 다 얻는 걸 우리는 추구해. 근데 닭대가리들은 한 가지를 얻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한두 네. 가지를 얻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나머지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음, 나는 다 얻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어때? 다 얻으려면 저 전략을 가면 안 되는데, 다 얻으려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 보여지기, 그게 경청에 대한 힘이죠. 자꾸 보게 되고 관찰하고 분석하는 게 경청에 대한, 경청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어, 어때요? 품위에 대한 와, 답변이 됐어요? 네.
와, 섹스로 그리고 내가 잘 표현하는 것 같아. 진짜, 맞지? 맞아요. 적절했어요.